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아직 시험 볼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문제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 계약일이란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 또는 계약서 작성한 날 중에서 먼저 한 날부터다라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게 계약인데 의사 합치만 되고 가계약금도 안 보내고 계약서도 안 썼으면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계약일이란 딱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가계약금 먼저 받았으면 먼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으면 먼저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이내죠. 암기 프린트 35번에 2번 3번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거짓, 해, 임, 허가 6개입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고관청은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신고관청이고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검증 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여기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어디 있을까요?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있죠? 5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첫 번째 까만 별표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트 5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게 계약 체결 안 했는데 취득가격의 1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약한 게 없는데 취득가격이 없다고 계약을 안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외국인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계약 이외의 원인도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1번, 2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을 했는데 다운계약서 적었으면 10% 이하 과태료라고 했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즉 거짓계약서를 적었다면. 그 다음에 4번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인데 암기 프린트 51번에 맨 밑에 첫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5번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 초과 시에만 주택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6억 초과가 아니라 암기 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니까 6억 이상이죠. 이상.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초과해가지고 X라고 이상이라고, 이게 초과시만 했기 때문에, 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딱 6억인 경우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X라고, 6억 이상이면 6억도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이상. 6억 초과 X 이상, 6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규제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법인이 취득하면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자연이든 모두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만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적이면, 규제적이라는 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제출한다고 했죠. 그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2번 투기과열지구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통장 잔고증명서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매수인이 국가면 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투기방지, 미성년자가 부모 돈 몰래 받아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걸 방지하려고 하는데, 국가 등이 매수인인데 국가가 매수하면 국가가 자기 돈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산 있는 거. 국가는 명확한 증빙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국가 등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어요. 국가가 투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 등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 등이 매수인인 경우, 근데 시험에 국가 등이 매도인인 경우 나왔어요. 매도인인 경우. 국가가 매도인이고 개인이 취득하면 개인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국가가 매도인이고 개인이 그 국가 땅을 사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된다고요. 근데 국가가 매수인인 경우는 국가는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죠. 매도인 파는 사람. 4번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법인은. 그래서 법인인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돼요. 법인은 2개를 제출해야 돼요. 맞습니다. 5번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뭐야 이거.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틀렸는데 이것도. 틀렸죠.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설에 줘봐요.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맞네. 법인. 저는 지금 법인을 잠깐 국가로 생각했네. 법인은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거 맞아요. 법인이 편법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법인 대표이사 저는 지금 법인을 잠깐 국가 등으로 생각하고 이게 답이 없다 생각했어요. 국가 등은 제출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매수인이. 법인은 회사잖아. 회사. 페이퍼 컴퍼니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그 암기 프린트 13번 이게 제가 출제해놓고 제가 풀어도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때로는 말장난이 은약 심해가지고. 암기 프린트 13번 한번 보세요. 그 13번에 보니까 자금조달계획 그 2번에 뒤에 보니까 규제지역 가로하고 규제지역 법인 이렇게 돼 있죠. 그 규제지역이고 법인인 경우는 무조건 제출해야 된다고요. 법인. 단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6억 이상인 경우 제출한다 했죠. 비규제지역이라도 법인이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고요. 제가 잠깐 착각한 게 이 법인을 국가 등으로 생각하고
국가 등은 제출 안 한다고 했잖아요. 3번에. 법인은 무조건 제출해야 돼.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편법으로 법인, 페이퍼 컴퍼니 그냥 종이회사 실체도 없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서류상 회사 만들어가지고 제가 부동산 해봐도 투기를 많이 하더라고 법인이. 법인은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 낸다고 했죠. 법인세는 비용 다 빼고 내는 거잖아요. 우리 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수익금액, 소득금액 이렇게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다 뺀 게 소득금액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하면서 종합소득세 낼 때는 수익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겠어요?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겠어요? 당연히 소득금액 비용 다 빼고 광고비 빼고 임대료 빼고 다 빼고. 그 제가 아까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 따로 건강보험료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보수 외 소득도 수익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 보수 외 소득이라 하면 제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4대 보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교에서 받는 월급 빼고 나머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게 보수 외 소득이에요. 자,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답이 3번이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을 2년 더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또 따로 안 해도 된다. 만약 계약 내용이 변경됐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계약 내용 변경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통 2년 연장해주면 5% 정도는 올리죠. 5% 올리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만 신고 대상이다. 맞아요.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은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양평군은 신고해야 되죠. 강화군도 광역시니까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신고해야 된다. 그러나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전입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들고 가야 되고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로 계약했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냥 이 임대차 계약서 들고 전입신고하러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면은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대리인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전자문서로 해줄 수는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임장 같은 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까지 업로드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리를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개업공개사님들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자,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암기 프린트 28번 맨 밑에 거짓 해임 허가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짓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임할 때 해는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해제가 됐는데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안 하면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이죠. 답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제되었는데 해제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요. 해제도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또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이거 4번 지금 말했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 거짓으로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 안 한 경우 암기 프린트 32번에 6번 있었죠. 아까 농지, 임야, 대체토지 취득, 주택용지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에 6개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전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고요. 이 거짓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고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포상금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세법이죠. 금요일 세법하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